안녕하세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정말 습관처럼 누르는 버튼이 있죠. 바로 동의합니다. 버튼. 오늘은 바로 그 무심코 누르는 클릭 한 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은 거의 없을걸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 약관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우리가 보통 뭘 놓치고 있는지 그 작은 글씨 속에 숨은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건 PIP 교육진흥원이라는 가상의 기관에서 쓰는 회원가입 동의서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동의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한번 매 눈으로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보죠. 일단 목적을 보니까 회원 관리랑 자격 시험 관리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근데 수집 항목을 보세요. 아이디 비번은 기본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소속 기관이랑 자격증 번호까지 정말 많죠. 그리고 맨 밑을 보면 동의 안 하면 가입도 시험도 못 봐요라고 되어 있네요. 어떠세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이 동의서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보통 피파라고 부르는 이 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냥 회원가입만 하는 건데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중에 있을 자격시험에나 필요한 정보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최소 수집의 원칙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딱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 받아놓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화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오른쪽에 수정된 버전을 보면 회원가입에는 사실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 소속기관 같은 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자격증 번호처럼 시험 볼 때나 필요한 정보는 아예 다른 동의서로 분리해버렸죠. 훨씬 깔끔하고 합리적이죠?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민감한 정보라서요. 이걸 수집하는 건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동의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절대 안 통한다는 거죠. 반드시 법률에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정말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꼭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처럼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답니다 라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동의 항목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필수 동의랑 마케팅 정보 수신 같은 선택 동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원가입이랑 시험 응시는 목적도 다른데 이걸 그냥 하나로 퉁쳐서 동의 버튼 하나로 다 받으려고 한 거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분리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필수 동의랑 선택 동의, 체크박스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회원가입, 시험 접수처럼 목적이 다르면 동의도 따로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준다면 누구한테 왜 주는지 알려주고 이것도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 사용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업이 우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잘 수집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진짜 숙제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금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보안 수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를 보면요. 기업이 꼭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조치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나 개인정보를 못 보게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혹시 뚫리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비밀번호 같은 건 다 암호화하고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접근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해요.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서버가 있는 전산실은 자물쇠로 잠그는 물리적 보안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게 법의 요구입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고 이걸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실 만한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해달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답은 괜찮다입니다. 법에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처음에 맺었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동의 없이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CCTV를 달아서 이걸 다 찍어서 신고하겠다고 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안 됩니다. 교통법규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건 경찰이나 구청처럼 법적인 권한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사적인 단체가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법에서 어떤 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하라고 정해놨는데 제가 원하면 그걸 7년, 10년으로 늘릴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보통 최소 보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주인인 내가 내 정보를 좀 더 보관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동의하면 법정 기간이 끝나도 기업은 그 정보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동의합니다라는 이 간단한 버튼 뒤에 숨겨진 꽤 복잡한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목적은 명확하게, 동의는 나눠서 이제 이 규칙들을 알게 된 여러분은 다음번 동의사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데이터 주권은 바로 그 작은 질문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